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메이저 전략 솔루션 안내 공지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모처럼 2024학년도 수시원서 접수를 위한 정보형 컨텐츠인 2023학년도 2개월 분석 컨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2023학년도 2개월 분석 컨텐츠 역시 전년도인 2022학년도 2개월 분석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입학처 공식 2023학년도 2개월 자료 공개 완료 그리고 2024학년도 학점 모집 요강 공개 완료라는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한 대학교들부터 석소장과 이 팀장이 순차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가 모두 공개된 이후에 속 편하게 입학처 공식 2023학년도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기반 2023학년도 입결 자료를 모두 포함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지만 언제 공개될지 모르는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가는 추후 솔루션 운영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불가피하게 몇몇 대학들은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가 공개되기 이전에 분석을 진행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가 공개된 이후에 이를 반영해서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입결 자료 형식 역시 작년의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최근 2개년 즉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모두 다룰 예정이고요. 이를 토대로 2024학년도 수시원서 접수 시에 주의하셔야 할 여러 인사이트를 함께 컨텐츠에 녹여내보고자 하니까 2024학년도 수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간 석소장과 이 팀장이 꾸준히 진행을 해왔던 약대 분석 컨텐츠 그리고 석소장이 꾸준히 진행을 해왔던 합격 사례 분석 컨텐츠는 본격적인 입시 시즌 동안 잠시 일시 중지되었다가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상황을 보면서 다시 재개될 예정이니까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1, 2개월간 꾸준히 게시될 입결 분석 컨텐츠의 게시 기준 및 자료 제작 기준에 대한 여러 사항들은 매 컨텐츠의 썸네일 아래에 이렇게 기입을 해두고자 하니까 2023학년도 입결 분석 컨텐츠를 살펴보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해당 게시 기준과 제작 기준들을 살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경희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와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 그리고 2개년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개년 전형 변화 비교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2024학년도에 들어서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었다는 이슈와 함께 이로 인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경희대학교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2023학년도 2개월 분석 컨텐츠에서 되도록 언급하지는 않을 예정이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팀장이 총 5편에 걸쳐 분석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새로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대한 분석 컨텐츠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사항은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학정 수시 모집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타임라인상의 차이로 인해서 2022년 4월 29일에 공지된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는 없던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녹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항을 꼽아보자면 의학계열 출제문항 면접 폐지, 즉 MMI 면접 폐지 사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석소장이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즉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허비할 시간이 아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인원 비중이 급변하고 있는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일반 모집단위 역시 면접 평가가 더 빡세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MMI 면접 폐지라는 이슈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희대학교 의학계열 MMI 면접의 경우 사실 여러 대학의 MMI 면접 중에서도 비교적 모범적이고 포괄적인 즉 쉬운 수준에 속했기 때문에 MMI 면접으로 인한 변별력이 딱히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올해 들어서부터는 어차피 자기소개서도 사라진 상황인지라 즉 자기소개서 질문과 답변으로 소비할 면접 시간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과 MMI 면접을 병행하면서 오랜 시간을 소비할 필요 없이 자기소개서 질문과 답변이 차지하고 있던 면접 시간을 인적성 탐구 경험 기반 의료윤리 및 딜레마 질문과 답변으로 대체해서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꽤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3장의 자료는 실제 모집 요강과 전형 계획을 캡처한 화면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의학계열 MMI 면접 폐지 이외에도 의학계열을 포함한 모든 모집 단위의 인적성 면접 시간이 8분에서 10분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1단계 선발 배수가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 3배수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좀 더 세분화된 것이 전부일 뿐 입결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크게 변화한 사항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바람에 생활기록부만 덩그러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훨씬 오래 면접을 운영하겠다는 경희대학교의 의지, 즉 면접
면접의 실질적 강화로 해석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평가할 자료는 줄었는데 평가 시간이 늘었다는 것은 안 그래도 없는 자료, 즉 생활기록부에서 사골까지 우려내서 더 빡세게 평가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어차피 평가를 빡세게 할 거면 MMI 면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석 소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희대학교 의학계열 MMI 면접은 정말 의료윤리 및 딜레마의 극한을 묻는 극악 난이도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지원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제시문을 사용하는 만큼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배경 지식과 순발력 그리고 평소의 주관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보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러한 의료윤리 및 딜레마 관련 질문이 지원자의 실제 탐구 경험을 핑계 삼아서 보편성을 버릴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MMI 면접 형태에서는 지원자들이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을 법한 상황을 전제한 공통 제시문을 통해서 지원자 각자가 주제를 한정된 시간 내에 어느 정도까지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이 지원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출제되는 인적성 면접 형태에서는 의학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 99%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의료윤리 및 딜레마 탐구 경험에 대해서 각 주장과 입장 그리고 근거의 극한까지 압박 면접 형태로 질문을 해도 즉 보편성을 보려도 면접 취지나 평가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처음 마주한 주제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탐구를 해서 생활기록부에 떡하니 기재되어 있는 주제로 질문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이기에 질문과 답변 모두 한정적일 수밖에 없던 MMI 면접의 단점을 경험 기반 인적성 면접 포맷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의학계열 MMI 면접 폐지 플러스 모든 모집 단위 면접 시간 확대라는 경희대학교의 행보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학계열 및 비의학계열 상관없이 모든 모집 단위에서 생활기록분의 탐구 경험 및 기재 사항에 대해서 예년보다 훨씬 더 빡센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의학계열에 한해서는 공통 제시문인 MMI 면접 형태를 포기한 만큼 이제는 지원자들의 실제 의료윤리 및 딜레마 탐구 경험에 근거해서 더 고난이도의 인적성 기반 의료윤리 및 딜레마 질의 응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원래 이결 분석 콘텐츠에서는 전형계획과 모집 요강 사이의 차이점을 따로 짚지 않았지만 모집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해당하는 중대하다면 중대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등은 예년과 동일해도 자기소개서 폐지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면접평가 시간 확대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올해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합불은 면접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어가자면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를 살피시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점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 콘텐츠가 입학처 공식 2023학년도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본 입결 자료의 입시 결과에는 최초 합격자 이외에도 충원 합격자의 지표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위에 계열별 내신 성적 산출 대상 과목 기준 이외에도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만큼 맹목적으로 본 자료만을 수시 지원 전략의 기준선으로 삼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교과 종합평가 30%의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과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 애초에 정성평가로 운영되는 만큼 내신 등급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3학년도부터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입결에 변동을 줄 만한 큰 내부 요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2021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학년도 그리고 2023학년도까지는 매년마다 전형 정체성이 바뀌는 바람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시선을 받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2024학년도의 경우 전년도인 2023학년도와 유사한 전형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세부 응시 과목 기준이 업데이트된 몇몇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예년과 아예 동일하기 때문에 입결 자체는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 점을 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와는 별개로 의학계열을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석 소장이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예과, 한의예과 자연계열, 치의예과 등 의학계열에 한해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사이에 인원 변동으로 인해서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기준으로 두 전형 사이의 지원군과 합격군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참고해 주셔야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N수생 최대 강세가 예정되어 있는 올해 수능을 고려했을 때 비교과를 어느 정도 관리했다는 전제 아래에 국수형 과탐 중 3개 영역 합 4등급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이라면 애초에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입학처 공식 2023학년도 입결 자료에는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의 내신 성적을 모두 포함한 평균 내신 성적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출할 사항이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은 2023학년도부터 신규 모집을 시작해서 2024학년도에는 2023학년도 대비 모집 인원이 더욱 증원된 의예과, 한예과 자연계열, 치의예과, 약학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의예과가 67.4% 그리고 치의예과가 53.3% 그리고 약학과가 48.7%, 한의과 자연계열이 39.8% 순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해당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 중 절반가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인 동시에 다른 대학교에 합격해서 탈주하는 인원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실제 경쟁률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서 해당 모집 단위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9월 모평에서는 안정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지원 자격의 구분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적다면 어차피 자기소개서 부담도 없겠다, 차라리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전환해서 면접 준비를 보다 빡세게 하는 것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예과, 한예과 자연계열, 치의예과, 약학과 모집 단위의 경우 2023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신규 모집을 시작한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으로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해당 자료를 살펴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순수 교과 전형이었던 2022학년도와 다르게 2023학년도에는 교과 종합평가 30%가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교과 종합평가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의 연도의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 편차가 대부분 절대값 0.2등급 이내로 산출될 만큼 엄청 큰 변화가 발생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결국 교과 종합평가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당 입결 자료가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 자료가 아니라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 즉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을 계산할 때의 표본이 모집 인원 플러스 충원 인원으로 엄청 대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균은 평균일 뿐 세부적으로는 가지각색의 합불 양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2024학년도는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전형을 운영할 예정이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나아가 경희대학교는 아래와 같이 지원군 및 합격군의 양상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하셔서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가지각색이겠지만 1등급 부근에 위치해 있음에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교과 종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거나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2022학년도에 발생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및 1단계 선발배수 확대 사항을 제외하면 2022학년도 이전이나 2022학년도 이후나 꾸준히 동일하게 전형 운영 방식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2022학년도에 발생했던 이슈 역시 교육부에서 방강제로 권유한 대학별 학생부 교과 전형 의무 확대 사항의 파장을 고려해서 경희대학교 측에서 해당 연도에 한해서 취한 특이한 형태의 대책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3학년도와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2024학년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입결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위에서 엄청 길게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면접평가에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면접을 준비한 학생 및 면접에 대한 준비 정도가 부족한 학생들은 우수수 쓸려 나가서 합격군의 양상은 확실하게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거꾸로 말하면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의 결과를 면접으로 뒤집는 학생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뒤집기 위해서 또한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면접을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본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비교적 낮은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모집단위 및
전공을 성심성의껏 준비해온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만큼, 또한 단계형 평가로 운영되는 만큼 충원율 역시 확실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1단계 선발 배수가 3배수임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충원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충원 합격을 노리고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나름 합리적일 수 있어도,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 충원 합격을 노리고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면접의 실질적인 강화가 예고된 연도에는 면접평가 유불리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무작정 충원 합격을 노리고 지원하는 것은 더더욱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2개월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까지 적용되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 폐지되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초 합격자 이외에도 충원 합격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어느 정도 고찰할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비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어문, 공학, 자연과학 계열 모집 단위들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자마자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하락했다는 점, 3에서 5등급 사이 지원자 및 합격자들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의학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지원 양상은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나 별 차이가 없지만 합격군의 양상은 아예 상이하다는 점, 특히 약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던 2022학년도에는 1등급 구간에 합격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된 2023학년도에는 3등급에서 5등급 구간 합격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면접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나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입결 양상 변화는 어느 정도 한정적일 것으로 석소장은 분석하고 있으니까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석소장이 첨부한 경희대학교 입학처 기반 시각 자료를 참고하시어서 위 자료들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꽤 길게 경희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석소장의 2024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를 꾸준히 살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2024학년도는 2023, 2022학년도처럼 가지각색의 변화가 일어나는 등 거대한 규모의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한 틈을 타서 기회를 노려서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들보다는 지원 대학교와 전공 그리고 전형의 구성 자체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본인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어필하는 학생들이 확실히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석소장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석소장이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면접의 실질적 강화 사항을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